안녕하세요, 뚜니제니입니다. 이번 영상은 원래 학습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합격자 발표일이 다가온 관계로 1차 합격자 발표 후에 해야 할 것에 대해 그리고 2차 시험장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내일 10시가 되면 합격자 발표가 나게 될 텐데 많이 긴장되시죠? 발표 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잠을 설쳐서 아마 영상을 보게 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1차 합격자 발표 때 개인 성적을 공개하는데 이때 성적을 보지 않았습니다. 1차를 처음 붙었을 때 제가 컷으로 붙었었는데 컷인 걸 알고 나니까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다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수험 번호로 먼저 확인을 하고 수험표 출력으로 들어가서 바로 수험표를 뽑았습니다. 무튼 1차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합격자 발표 후에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도교육청에 올라와 있는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공고문은 작년 공고문이고요. 약 30페이지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공고문에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은 성적 공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로그인을 하시거나 파일로 확인을 하실 테니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1차 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는 중요하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일은 보통 발표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데요. 제출 장소는 해당 시도교육청입니다. 방문을 하셔도 되고 등기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등기 우편은 마지막 날 소인문까지 유효하므로 너무 마음 졸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출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교원 자격증이 있고요. 이제 졸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발부하는 교원 자격 취득 예정 증명서를 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과 사무실에 연락하시면 조교분이 도와드릴 겁니다. 이 외에도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을 내야 한다든지 장애인 편의 지원을 신청하시는 분이나 체육이나 미술과 같이 실기의 경우에는 첨부 파일을 보고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부침 3에는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명 서류 제출 목록표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서 함께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험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 일자는 실기와 실험이 먼저 있고요. 그리고 지도안 작성, 수업 실현, 그리고 면접이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심층 면접이 먼저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저는 작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응시자 준비물에 수험표, 신분증,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 필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도시락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실현 날에 전자기기는 거의 소지가 불가능하니 가지고 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수 학습 지도안 작성과 수업 실현의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시 반까지 입시를 하고 나면 관리번호를 추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응시자의 유의사항을 안내해 줍니다. 그 다음은 교수 학습 지도안을 작성하게 되고 점심을 먹으면서 쉰 다음에 수업 실현이 시작됩니다. 교수 학습 지도안의 유의점을 보겠습니다. 8시 반까지 입시를 해서 시험을 치게 되는데 답안지 교체가 필요한 경우는 답안 작성 시간을 고려하도록 해야 하며 종료령이 치면 일체의 답안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교육학 시험을 치는 것과 비슷하게 답안지 작성을 할 때 시간을 조금 체크하면서 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 시간은 60분이고요. 문제지와 답안지가 있습니다. 문제지의 경우에는 초안 작성지와 함께 되어 있는데 이때 스탬플러가 찍혀져 있는 부분을 그냥 떼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모든 문제지와 초안 작성지, 그 다음에 답안지 모두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쓰셔야 하고요. 시험지에는 화이트와 같은 수정 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두 줄을 긋고 수정할 내용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교체를 할 때는 답안 작성 시간을 고려해야 됩니다. 지도안의 경우에는 2장의 답안지가 주어지는데 2장은 일체형이기 때문에 한 장만 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뒷페이지를 교체할 때는 같이 앞페이지까지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꼭 체크하면서 답안을 작성하시고 될 수 있으면 답안지 교체는 안 하시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안을 작성한 후에 해야 할 일은 일단 간단히라도 점심을 꼭 먹고 그 다음 내가 쓴 지도안을 복기해서 어떻게 수업을 할지 구상을 해보면 됩니다. 교과서와 지도서 같은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고요. 판서를 계획하기도 해야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도입, 전개, 정리 전체의 시나리오를 구성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조건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나올 것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되 전체의 시나리오는 꼭 구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분들은 화장을 체크한다든지 혹은 추위에 약하신 분들은 핫팩을 준비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는 경우도 있으니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기실에서 구상실로 들어가기 전까지 준비가 되었다면 수업 실연의 유의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상실로 이동하기 전에 복도에 보통 자신의 모든 짐을 두게 됩니다. 그런 후에 필기구만 소지한 채 구상실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필기구는 본인 것을 가지고 들어가게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거기에 있는 것만 쓰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은색 볼펜만을 사용하게 하는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형광펜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있으니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알 수 없습니다. 평가실로 들어갈 때는 관리번호를 말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대기실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종이서적을 통해서 책을 보게 되는데 전자기기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쳤던 지역의 경우에는 대기실에서 책은 볼 수 있지만 펜을 쓸 수 없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역마다 다르니까 본인이 시험 치는 해당 시도교육청의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먼저 판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연이 끝난 후 칠판을 지워야 하는지도 다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게 해주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었어요. 그리고 칠판 지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나올 때 칠판 제가 지우고 나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지워주면 좋죠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셨고 계측관이 지울 테니까 그냥 나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은 그 다음 날이죠. 마찬가지로 관리번호를 추첨하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일찍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소수의 인원을 뽑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같은 대기실에 여러 교과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면접을 할 때 교과별로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리 다음에 일반사회가 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번 다 평가원 지역이었고 구상형 3문제와 즉답형 1문제로 구성된 면접을 치렀습니다. 구상형 같은 경우에는 구상실에서 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작성 시에 잘 알아볼 수 있게 단어를 쓴다든지 문장을 쓴다든지 순서에 맞게 작성을 하시면 답변을 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저는 면접할 때 편하게 말했던 타입이라서 핵심 단어만 써놨었는데 조금 버벅대는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조금 더 길게 구체적으로 써놓고 조금씩 눈으로 보면서 답을 했습니다. 즉답형에 대한 상황은 구상실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으시는 분들은 구상실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마찬가지로 필기구만 소지한 채 구상실에 들어가셔야 하고요. 입실 후에는 관리번호를 말씀드리며 전체는 10분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문항당 2분에서 3분 정도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기실에서 역시 책은 열람 가능하지만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2-3주 후에 발표가 나게 되고요. 다음 수험표 출력은 컬러로 하셔야 되며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관리본부에 가셔서 출력을 부탁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험실 확인입니다. 공고문에 시험실이 나와 있지만 대기실이라든지 시험실은 반드시 시험실 배정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작년 시험실 배치도입니다. 저는 여기 보이듯 16 대기실
구상실, 평가실을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구상실이 일사와 지리가 함께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구상실이 역시 지리와 일사가 같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업 실연을 하거나 면접을 볼 때의 시험실입니다. 저희는 감독관이 3명이었고요. 많은 곳은 5명까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복장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원피스, 투피스, 슬랙스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피스도 입어보고 투피스도 입어봤는데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블라우스 색깔을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화이트가 무난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 듯 합니다. 저는 작년에 버건디 빨갛게 입고 갔었거든요.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신발은 일반적인 여성 구두를 신었었고 구두의 경우에는 사자마자 구두국 고치는 데에 가서 생고무를 덧대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또각또각 소리가 너무 커서 실연을 할 때 거슬릴 것 같아서 됐는데 정작 면접하는 날만 구두를 신고 실연하는 날은 교생 때 신었던 실내화를 가져가서 신고 했습니다. 헤어의 경우에는 제가 긴 머리여서 이 차를 처음 칠 때에는 머리망까지 하고 갔었는데 이번에 할 때에는 그냥 포니테일로 묶고 갔었거든요. 생각보다 다들 프리하게 오신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저는 안경을 원래 끼는데 하루 종일 대기하면서 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하기 직전에 렌즈를 끼고 들어갔었습니다. 렌즈를 끼시는 분들은 대기하면서 히터 때문에 눈이 건조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눈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고요. 아이라인만 그리고 펄 들어간 거는 아예 쓰지도 않았고 립스틱은 그냥 코랄빛이 나는 립스틱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본인이 수업 실연을 할 때 컨디션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추위에 꽤 약하고 추우면 벌벌 떨어서 목소리까지 떨릴까봐 점심 먹고 쉬는 동안에 핫팩을 붙이고 수업 실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구상실에 나와서도 분필 잡는 게 안 될까봐 핫팩을 좀 쥐고 있다가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도시락을 꼭 싸가세요. 제가 1번으로 할지 15번으로 할지 내가 언제 할지 알 수 없고 저는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어서 별로 배가 안 고플 줄 알았는데 엄청 배가 고파서 도시락을 싸갔던 걸 다 먹고 실연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두서없이 말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